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13번째 강의 어드저스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선명하게 한다거나 색깔을 바꾸고 싶다거나 밝기를 조절해주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뉴바 이미지에 가셔서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부터 이퀄라이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메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메뉴바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레이어에도 어드저스트먼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는 지금 저희가 처음 봤던 메뉴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계속 수정을 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없지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바에 있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기능을 확인을 했고요. 레이어 패널로 내려가서 레이어 패널 아래 동그라미에 반이 채워져 있는 부분과 채워져 있지 않은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메뉴바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기능과 동일하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옵션들 메뉴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불러요. 같은 부분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에 없는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에 바로 적용하는 메뉴바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선택하면 밝기와 대비예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치를 직접 입력하시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라는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이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버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오토 버튼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오토 값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포토샵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선명하게 이미지를 잡아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의 효과를 연출하는 것들을 어드저스트먼트, 조정 레이어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기능으로 변화를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하게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버튼을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게 나타나죠?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가 위에 생기고 프로퍼티스 창이 활성화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지 메뉴바에서 봤던 어드저스트먼트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오토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아까와 동일하게 이미지가 변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드저스트먼트에 공통된 부분이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 버튼을 눌러서 활용을 할 거예요. 이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의 장점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른 개념을 배우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메뉴바에 있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는 이미지에만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지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레벨이에요. 레벨을 선택해 주시고 프로퍼티스 창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오토라는 기능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 아래쪽에 뭔가 제일 어두운 화살표, 중간 화살표, 밝은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거는 톤을 의미를 해요.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드래그해서 수정도 하실 수 있고 수치를 입력하셔서 주실 수도 있어요. 한 번씩 수치를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변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커브도 밝고 어두움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보시게 되면 커브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처럼 똑같이 프로퍼티스 창에 오토라는 메뉴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특이하게 얘는 곡선 그래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를 체크하고 났을 때 나타나는 이 선들을 직접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선 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추가점이 생겨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어요. 추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빼는 거는 뭐냐면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뺄 수가 있어요. 익스포셜은 노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익스포셜, 옵셋, 감마 컬렉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익스포셜 정도만 건드려서 밝기를 조절해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이브런스부터는 색감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이브런스는 활력이라는 뜻이에요. 활력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생동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브런스를 앞뒤로 조절하시게 되면 변화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이 세츄레이션도 중요한 개념인데 채도죠. 채도를 마이너스로 주면 흑백이 가까워지는 거고, 플러스로 주면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색상의 채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게 세츄레이션이에요. 자, 이어서 휴 세츄레이션. 이 휴 세츄레이션도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휴는 색상이고, 세츄레이션은 아까 설명드렸죠?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예요. 색상과 채도와 명도를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을 앞뒤로 움직이면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죠? 자, 다음으로 컬러 밸런스. 컬러 밸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색감을 조정해주는 도구인데, 컬러 밸런스는 왼쪽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가 있고 오른쪽에 레드, 그린, 블루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레드 색상을 조금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레드 쪽으로 화살표로 움직이는 거고, 사이언으로 색상을 조금 더 주겠다. 그러면 사이언 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커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 색깔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는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단순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레드 쪽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빨갛다고 생각되는 이미지 부분을 하얗게 만들거나 반대로 검정색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를 직접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포토 필터. 이 포토 필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색안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 필터를 앞에다 씌우고 밖을 투과해서 보는 느낌? 이미지 위에 이런 색감을 얹겠다라고 할 때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필터에서 자동적으로 워밍 필터부터 블루까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컬러스라고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색상을 선택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색상을 선택하셨다면 밑에 있는 수치도 직접 컨트롤 하셔서 얼마만큼 색감을 더할지 뺄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기능입니다. 채널 믹서. 채널에 있는 색상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레드톤이나 그린톤이나 블루톤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주는 건데, 사실 색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채널 믹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조금 부수적인 부분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레이어 상에서 채널 버튼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나오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채널 믹서라고 해서 특정 부분의 색상을 우리가 혼합해서도 이미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컬러 룩업이라는 기능을 살펴볼게요. 컬러 룩업은 카메라 렌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 러트 파일이라고 하는 요 메뉴 창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제품명이 붙는 게 보이시죠? 해당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렌즈로 찍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능은 뭐냐면 인버트, 색상을 반전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반대 색상으로 변화를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버트였고요. 포스터라이즈는 색상을 단순화시켜주는 도구예요. 이미지가 가진 색상을 단순화시키고 싶을 때 포스터라이즈의 값을 낮춰주시면 색이 단순화돼서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대로 수치를 높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색상 수치값에 가까워지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레졸드. 이 스레졸드도 뭐냐면 블랙 앤 화이트가 명암이 있는 흰색과 검정색이었다면 스레졸드는 흰색과 검정색밖에 없어요.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내가 영역을 넓히거나 축소하거나 할 때 쓰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라디언트 맵. 어떻게 보면 포토필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포토필터랑은 조금 다르게 색상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투영이 돼요. 이거는 색깔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번 해보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에 어두운 색상도 적용해보고 밝은 색상도 적용해보고 하시면서 이 기능을 한 번 더 이해해보시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셀렉티브 컬러. 셀렉티브 컬러는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색상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변화를 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스에 보면 레드부터 블랙까지 해당하는 색상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놓고 컬러스에서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그 부분을 다이렉트로 선택해서 컬러 밸런스 했죠? 컬러 밸런스 했던 것처럼 사이언을 얼마 주고 마젠타를 얼마 주고 옐로우를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사용하는 게 셀렉티브 컬러예요. 자, 다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위에 있는 메뉴죠? 솔리드 컬러나 그라디언트나 패턴이나 레이어 전체에 색깔을 보여주거나 그라디언트를 칠해주거나 패턴을 칠해주거나 하는 역할이에요. 가볍게 넘겨서 보여드리면 솔리드 컬러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필은 이렇게, 패턴 필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에 없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메뉴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섀도우 하이라이트. 자, 말만 들어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림자와 빛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똑같이 섀도우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죠. 자, 다음으로 HDR 토닝.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하실 때 세밀하게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세츄레이트. 디세츄레이트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를 해요. 단순하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서 디세츄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흑백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매치 컬러. 자, 저는 파일을 2개를 열었어요. 지금 처음에 열어놨던 오토바이 파일을 하나 열어놨고 두 번째로 노오리지는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서 오픈을 해놨어요. 매치 컬러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이 소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노오리지는 들판의 이미지를 오픈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자마자 바로 해당하는 분위기의 색감이 내가 지금 선택한 오토바이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리플레이스 컬러. 리플레이스 컬러는 뭐냐면 이미지의 색상을 대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플레이스 컬러를 선택해 놓고 나면 마우스를 바깥으로 뺐을 때 아이드롭 툴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상태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위쪽에 컬러가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컬러 피커 창에서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퍼지니스는 이것도 범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한 색깔의 범위를 얼마만큼 줄지 값을 주신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또 아래쪽에 보면 리절트라고 해서 색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색으로 대체를 할 거냐? 컬러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과 동일해요. 이미지에서 클릭할 수도 있고 컬러 피커 창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휴와 세츄레이션과 라이트니스를 조절하셔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리플레이스, 대체하려고 하는 색상과 함께 대체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리플레이스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즈. 이퀄라이즈는 전체적인 톤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을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알아서 조정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상 설명으로 같이 봤지만 굉장히 영상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토샵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